은퇴를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텅 빈 백지처럼 느껴지면서 나는 도대체 일평생 살아가면서 취미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은 생을 뭘로 채워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밀월 기간이라고 하는 허니문 시기는 신혼부부에게도 짧지만 퇴직자에게도 똑같이 짧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평생 꽉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빈 공간이라는 건 처음에는 여백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고통이 됩니다. 마치 우주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 그 황망함과 조급함이 밀려오면서 무료함을 넘어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런 공허함을 기쁨으로, 무료함을 의미로 바꾸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평생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생활 연구와 상담을 해온 전문가로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공허함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활짝 꽃피우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30년간 시니어 생활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김영수 어르신이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저는 24시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아요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되었는데 할 일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바보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일이 있어야 돼요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일은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직장을 다녀야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3세입니다. 그 전에 일을 해보신 경력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채용을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아서 우울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취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보수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일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빡빡한 일주일 스케줄을 짰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등록, 자원봉사 1개, 주 1회 3시간 등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일주일 후 죽겠다고 하시더니 2주일 후에는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조금 자리가 잡힌 것 같다고 하시고 4주째에는 일상이 꽉 차서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 제가 물었습니다. 외로우시다면서요? 우울하시다면서요? 그분의 대답은 우울할 새가 없어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저는 무언가를 하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감격하고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였습니다. 은퇴 후 시니어들이 겪는 공허함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평생 일만 하느라 놀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 중독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남자들은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들은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쉬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다가 노년이 되면 처음으로 자기와 맞닥뜨리는 시점이 오는데 24시간을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놀아라고 하는 것은 고문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취미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취미라는 것은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것인데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나는 취미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스스로 기쁨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쇼츠 같은 짧은 동영상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을 끊임없이 넘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은 뇌석음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쇼츠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고 시간만 날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설탕가루처럼 달콤한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를 죽이는 것처럼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스스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집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입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잘 걷지도 않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며 사람을 만날 일도 없어져서 고립되고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적절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 관리의 시작이거든요. 다섯 번째 문제는 돈이 들까 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용이 없는 것만 찾아요라고 하시는데 기쁨에는 다 조금씩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인생의 기쁨까지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은퇴 후 공허함을 기쁨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일주일 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던 시간표처럼 일주일 계획을 세우시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인생 계획을 세워주지 않고 남은 노년의 계획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고 다만 시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아무거나 해보기입니다. 재미있는 것도 해보고 재미없어 보이는 것도 해보고 낯선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가시면 서예, 수채화, 스포츠 댄스, 리폼 등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무슨 서예를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붓글씨 세계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내가 무슨 수채화를? 라고 하시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남자분이 리폼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세계를 맛도 보지 않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기쁨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제가 특별히 권하는 10족 독서법입니다. 매주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셔서 딱 10쪽만 읽고 오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좋은 문장을 공책에 적어 오시고 한 주간 그것을 외우면서 일상에서 써먹어 보세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씩 외우고 활용하다 보면 2달도 안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며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든 아니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만화책이든 상관없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도 되고 서점에서 서서 10종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매일 외출하기입니다. 약속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갈 곳을 하나 정해 놓으면 그곳이 바로 갈 곳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정해놓고 터치다운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생존을 알리고 스스로를 살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복합적인 행동입니다. 비타민 D 합성에도 좋고 동네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5번째 해결책은 관찰의 즐거움 발견하기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탈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합니다. 놀랍게도 같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거의 없고 같은 신발이라도 신는 정도에 따라 낡은 정도가 다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의 취향의 일관성을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관찰을 크로키처럼 간단히 그려놓는데 지금까지 책 2-3권 분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들이지 않고 즐기는 저만의 취미입니다. 6번째로 특히 부부에게 권하는 것은 하루 3시간 이상 각자 외출하기입니다. 두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으면 결국 싸움만 하게 되고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3시간 나갔다 오면 건강에도 좋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대화 주제도 생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정해진 곳에 터치다운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4주간의 계획 실행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저는 무언가를 배우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감격하고 산에 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은 단 한 번도 주기적으로 산에 올라본 적도 자원봉사를 해본 적도 나를 위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꿈을 꾸고 대단한 성취를 하면 되지만 우리 같은 소소한 사람들은 소소한 꿈을 꾸고 소소한 성취를 하면 됩니다. 내 기쁨은 작아도 내 기쁨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 기쁨을 빼앗기려 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국어, 내 자신에 대한 수학을 의미합니다.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내가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는지 알고 내 몸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 있는 삶, 규모 있는 건강, 규모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여백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만들어주고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주며 때로는 백지라고 생각했던 삶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볼 때입니다. 내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퇴 후 공허함으로 고민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내 인생 계획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쁨의 산에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